잠시 후 개막하는 2018 아시안게임에 남북 선수단이 공동 입장합니다. 우리나라는 종합 2위가 목표로 당장 첫날인 내일부터 금빛 사냥에 나섭니다. 수사 기한을 일주일 남겨놓고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저는 특검이 정치적 무리수를 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검은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사실상 빈손으로 수사를 마칠 공산이 커졌습니다. 최악의 고용 성적표에 놀란 정부가 내일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형 고용 정책이 완벽히 실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인들이 한국 면세점에서 난투극을 벌이는 영상이 SNS에 공개돼 중국인들 사이에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7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구두방을 덮쳤고 50대 부부가 싸움 도중 불을 지르는 등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인도네시아에는요, 아시안게임을 맞아서 이 남북 사이에 훈풍이 불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북 단일팀을 참가시킨 이유도 있겠지만 주 인도네시아 북한 대사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걸어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수양 기자입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북한 대사관입니다. 아시안게임 개막식 당일이지만 현수막도 하나 없이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대사관 정문 옆 외부 게시판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이 가운데 걸려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지난 판문점 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부부 동반으로 찍은 기념사진이, 왼쪽에는 지난 6월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찍은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북한 대사관은 외부 게시판을 체제 선전의 공간으로 활용해온 만큼 달라진 남북 관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북한 대사관 관계자는 지난 7월쯤 게시판 사진을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7월 달쯤에 바꿨나요? 어떻게 됐나요? 바꾼 거는? 그렇게 될 겁니다. 이거 바꾼 이유가 좀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우리가 다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취재진을 향해 가벼운 농담도 던졌습니다. 그전에는 어떤 사진이 있었습니까? 그럼 자주 와서 좀 보십시오. 뭐 계속 어떻게 바뀌는지 좀 계속 확인하십시오. 와서. 개막식 공동 입장에 대한 질문에는 분위기 좋게 보도를 잘 내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남북한은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사상 최초로 여자 농구, 카누, 조정 세 종목에서 단일팀을 출전시켜 평화와 감동의 분위기를 이어나갑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자, 이번 아시안게임에는요, 대표적인 이 길거리 스포츠로 손꼽히는 이 3대3 농구, 또 스케이트보드가 정식 종목으로 첫 선을 보입니다. 이 그야말로 길거리 스포츠의 화려한 변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높이 3m의 도약대를 박차고 까마득한 허공에서 짜릿한 공중 묘기를 선보입니다. 철제 난간을 타고 내려오고 보드를 빙글빙글 돌리기도 합니다. 스케이트보드는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처음으로 정식 종목이 됐습니다. 대표팀의 평균 나이는 15살. 17살 에이스 은주원은 첫 출전하는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노리고 있습니다. 메달을 꼭 따서 스케이트보드가 더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김낙현의 패스를 받은 박인태가 멋진 덩크슛을 성공시킵니다. 3대3 농구도 이번 대회에서 첫 선을 보입니다. 5대5 농구와 달리 코트를 반만 사용하고 공격 제한 시간이 12초밖에 되지 않아 쉴 새 없이 경기가 이어집니다. 파울콜이 적고 끊어지는 타임이 적기 때문에 이제 보시는 분들에서부터 좀 익사이팅한 경기이기 때문에. 이처럼 거친 몸싸움이 허용되기 때문에 선수들의 개인 돌파 능력이 중요합니다. 코트 옆에 바짝 붙은 관중석에서 환호와 야유가 쏟아지고 DJ의 신나는 음악이 더해져 흥겨움이 배가 됩니다. 길거리 스포츠의 화려한 데뷔 무대, 이번 아시안게임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다음 달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정권 수립일인 구구절 기념식에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방북을 한다면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은 13년 만입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평양을 방문한다고 싱가포르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싱가포르 영자 매체 스트레이트 타임즈는 시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에 따라
다음 달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시 주석은 오는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 주석은 2012년 집권한 이후 한 차례도 북한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찾는 것도 시 주석의 전임자이던 후진타오 전 주석의 2005년 방북 이후 13년 만에 처음입니다. 시 주석의 북한 방문을 앞두고 중국 정부 실무협의단이 최근 평양을 방문해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 주석과 김정은은 이미 3차례 중국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평양에서 4차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9월 중순 개최가 예상되는 3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논의도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최근 북한 매체는 종전선언, 이 채택과 함께 제재 해제 이런 것을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전선언이 단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심각하고 어려운 것 아니지 않냐, 이런 의미일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정부에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훈수를 이어갔습니다. 장영욱 기자입니다. 오늘자 노동신문입니다. 조미관계는 미국 내 정치 싸움의 희생물이 될 수 없다는 제목의 김영 논평에서 현 조미관계 교착의 근본적 원인은 미국 내 정치 싸움의 악영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화 반대파들이 날조된 비밀 핵시설 의혹설로 회담을 파탄으로 내몰았다고 했습니다. 반대파들이 득세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마저 채택 못하게 방해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종전선언을 정치적 선언이라고 규정한 것은 처음입니다. 종전선언의 정치적 의무를 낮춤으로 해서 미국이 보다 쉽게 종전선언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대남선전 매체 우리 민족끼리는 우리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현 집권 세력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원인은 남북관계에서 미국의 눈치만 보며 우유부단하게 처신하기 때문이라며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출로는 남북관계 개선에 있다며 제재 해제에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법원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특검팀은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특검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 공감수 조작이 대선 시기를 포함해 8,800만 건이나 되는 중대한 범죄라고 보고 김경수 지사의 공모 정황도 뚜렷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혐의를 입증할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부족했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영장 기각 1시간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김경수 경남도지사. 특검의 영장 청구가 정치적이라고 비판합니다. 특검이 정치적 무리수를 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법원은 댓글 조작 공모관계 성립 여부와 김 지사의 범행 가담 정도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운전기사 카드 내역 등을 통해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느릅나무 출판사에 간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날 저녁 드루킹 일당이 라오스 계정의 네이버 아이디를 이용해 16분간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작동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킹크랩은 보지 못했다는 김 지사의 주장을 반박할 만한 결정적 물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직 도지사란 신분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원은 주거와 직업을 감안할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보강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주일 남은 수사 기간을 감안할 때 영장 재청구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특검팀은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고 재판에서 김 지사의 혐의를 소명하기 위한 마지막 작업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두고 여야는 상반된 반응입니다. 여당은 정치특검, 편파특검이 입증된 거라고 했지만 야당은 사법부가 살아있는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평했습니다. 백대우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허익범 특검이 정치특검, 편파특검임이 입증된 것과 그동안의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영장 기각된 것은 역시 검찰이 무리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차기 당권 주자들 모두 김 지사 옹호에 동참했습니다.
이해찬 의원은 김 지사가 곧고 선한 사람이라며 끝까지 함께한다고 했고, 김진표 의원은 이제는 새로운 경남 만들기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자신의 캠프 변호사를 김 지사 변호인단에 파견시킨 점을 강조했습니다. 최고위원 경선에 나선 박광온, 박정 의원은 구치소에서 나온 김 지사를 환영했습니다. 야당은 법원이 권력 앞에 굴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법부의 정의는 한강물에 떠내려갔습니다. 살아있는 권력 앞에 이렇게 무참한 특검의 결과는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이 김경수 지사의 무죄를 시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직 지사라는 점을 고려해서 기각 결정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또 특검 기간 연장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어제 재난 수준인 고용 악화 상황 보도해드렸는데 일자리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던 이 문재인 정부는 7월 고용 성적표를 받아들고는 충격에 빠진 분위기입니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나쁠 줄은 몰랐다는 반응입니다. 청와대는 내일 정부와 여당과 함께 긴급 대책회의를 엽니다. 안형영 기자입니다. 7월 한 달 취업자 수 5천 명이라는 고용지표를 접한 청와대는 어제 별도 입장이 없다며 침통함을 침묵으로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원인을 파악하라는 특별 지시를 내리면서 지난 몇 달간 대처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당장 주말까지 반납하며 내일 당정청 긴급회의를 엽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상황을 어느 때보다 더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어제 휴가 중에 복귀해 관계장 간 회의를 열었고 오늘도 실무팀과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일제히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형 고용 정책이 완벽히 실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위험을 경고했는데도 야당과 국민들의 말에는 귀를 닫고 정부는 이르면 올 연말부터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낙관만 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안형영입니다. 주로 음식점을 창업 아이템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만큼 요즘 음식점 사업이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정말 이 정도로 심각한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지난해 음식점 10곳이 문을 여는 동안 9곳 넘게 문을 닫은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서울 황학동 주방거리, 중고 식기를 사고 팝니다. 접시부터 전골 냄비, 양은 냄비에 제빙기까지 종류별로 다 있지만 쌓여만 있습니다. 물품이 들어오기만 하고 새로 사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중고 물품도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판매량도 좀 예전에 비해 적은 상황입니다. 경기가 자꾸 나빠져 음식점 폐업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폐업 신고율은 92%에 달했습니다. 2011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습니다. 10곳이 창업을 하는데 9곳 이상은 문을 닫았다는 얘기입니다. 문 닫는 곳들이 늘어나면서 음식점 사업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음식점 사업자 수는 72만 2천여 명. 전체 사업자 중에 10% 아래로 떨어진 건 사상 처음입니다. 고용 부진에 따라 소비가 위축된 데다 1인 가구 증가 등의 구조적 요인까지 겹친 걸로 분석됩니다. 경기를 회복시키고 노동 비용을 비롯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일단은 중요할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회식 감소 등도 음식점업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어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편안은 가입자들로부터 돈을 더 많이, 더 오래 걷고 늦게 주는 방식입니다. 이 결국 국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셈인데 벌써부터 거센 반발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오늘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국민연금과 관련된 청원만 6,900여 건. 개편안 반대 의견부터 폐지 주장까지 다양합니다. 적정급여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시민단체들도 반발 수위를 높이겠다고 천명합니다.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고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국민 동의를 반영하라고 요구합니다. 국민들의 노소득을 제대로 보장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최소한의 자존감을 살릴 수 있는 연금 개정이 되도록 특히 20, 30대는 인상된 보험료를 내고도 기금이 고갈돼 연금을 받지 못할까 불안해하고 투자하는 거에 반해서 얻게 되는 수익이 그만큼 따라주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4, 5% 낸다는 게 많이 부담이 많이 돼요. 이제 정부가 나의 돈을 가지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 하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입을 하는데 그렇게 믿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운영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은퇴를 앞둔 5, 60대도 당장 내년부터 보험료가 오르고 가입 기간이 연장될까 우려합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뭐 늦춘다 이렇게 해결될 게 아니고 일부를 나중에 뭐 정부 예산으로 충당을 하든 하는 다른 방안이 선행돼야 된다고 보고. 보건복지부는 국민과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을 확정한 다음 오는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의견 수렴 과정부터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오늘 아침 7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구두방을 덮쳐 6명이 다쳤습니다. 서울 연희동에선 부부가 다투던 중 불이 나 둘 모두 의식을 잃었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동차 앞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졌고 부딪힌 구두방 간이 가게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어떻게 넘기셨어요? 어떻게 힘드셨어요? 사고를 낸 건 73살 공모 씨.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가속 페달을 밟는 바람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구두방 주인 안모 씨와 행인 등 6명이 목과 허리를 다쳤습니다. 서울 연희동에 있는 한 고급 빌라. 그 흐름이 보이진 않지만 오늘 아침 안방에서 불이 나 50대 부부가 유독가스에 중독됐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다툰 끝에 한 사람이 고의로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끔 아마 다투고 그랬대가지고 가끔 뭐 다투고 간에 그런 게 있었던 시간이 애들 안 나가서. 부부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조대의 손에 이끌려 74살 김모 씨가 물가로 나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충남 태안 영목항에서 김모 씨 부자가 타고 있던 승용차 한 대가 바닷속으로 추락했습니다. 아버지 김 씨는 끝내 숨졌지만 41살 아들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경찰은 운전 부주의인지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골목에 주차해둔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길 가던 남성이 버린 담배꽁초가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해마다 이런 화재가 6천 건 가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승용차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서울 한남동의 한 골목에서 불이 나 차량과 오토바이가 재로 변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행인이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를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경기도 오산의 원룸에도 담배꽁초로 불이 나 18명이 다치고 1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연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 담뱃불로 인한 화재는 해마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담배꽁초로 생긴 화재만 5,800여 건에 달합니다. 담배를 피운 뒤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으면 휴지 등 쓰레기에 불이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지로 가득 찬 쓰레기통에 담배꽁초를 넣어봤습니다. 연기가 나더니 10분 만에 불길이 일기 시작합니다. 천장까지 솟구친 불길에 옆에 있던 소파까지 모두 탔습니다. 담뱃불의 온도는 약 섭씨 500도씨라서 작은 불씨지만 건조한 낙엽이나 쓰레기 더미에 옮겨붙으면 큰 불이 될 수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흡연 뒤 꽁초를 무심코 버리는 나쁜 습관이 남에겐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서울의 한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먼저 사려는 중국인들 사이에서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난투극 장면이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데 중국 네티즌들은 나라 망신이라며 성토하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서울의 한 면세점 화장품 코너 앞. 여성 2명이 서로의 머리를 잡고 싸우더니 급기야 바닥에 넘어져 주먹 다짐까지 합니다. 함께 있던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은 한 여성의 머리를 발로 수차례 가격합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말리면서 겨우 진정된 싸움. 중국인 대리구입상들이 화장품을 먼저 사겠다고 벌인 난투극이라고 중국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대리구입상이란 한국 면세점에서 대량으로 물건을 사서 중국에 되파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목격자들이 촬영한 영상은 중국 SNS를 통해 삽시간에 퍼졌고 이들의 행동을 성토하는 글이 속속 올라왔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나라 망신을 시켰다, 부끄럽다는 반응이 대다수인데 일부 중국 네티즌들은 중국으로 귀국하지 말라며 해외에서 난투극을 일으킨 데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50대 경찰관이 유서를 남긴 채 숨졌습니다. 유서에는 직속 상관에게 폭행당했고 왕따까지 당해 괴로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경기 수원시의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어제 아침 10시 반쯤 56살 한모경이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한경이는 유서 2장을 남겼습니다. 유서에는 상관이 괴롭혔고 폭행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경이는 지난주까지 같은 지구대에서 6개월 동안 함께 일했던 김모 팀장을 가해자로 지목했습니다. 김 팀장이 동료 경찰관을 끌어들여 자신을 따돌렸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계속 장난감 취급을 하면서 이제 회유를 하시는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조금 마음이. 유족 측은 김 팀장이 한경이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경이는 지난 10일 김 팀장과 동료 경찰관을 폭행과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소속 경찰서에 진정서도 제출했습니다. 한경이는 고소장과 진정서를 제출한 뒤 자신이 희망하던 근무지에 오히려 김 팀장이 발령을 받자 괴로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한경이가 남긴 유서에 실명이 언급된 경찰관 2명을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지난 14일 법원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1심 무죄 판결을 내린 데 반발해 여성단체가 긴급 집회를 소집했습니다. 안 전 지사를 고소한 김지은 씨는 편지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여성단체 회원들이 또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여성에게는 국가는 없다. 어린 학생부터 어르신, 남성들까지 5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의 무죄 선고를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참가자들은 안 전 지사의 1심 판결이 오히려 피해자들의 침묵을 강요한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안희정은 끝났다. 가해자는 감옥으로. 안희정은 끝났다. 가해자는 감옥으로. 김지은 씨는 편지를 통해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왜 제게는 물으시고 가해자에게는 묻지 않으십니까? 왜 제 답변은 듣지 않으시고 답하지 않은 가해자의 말은 귀담아 들으십니까? 격앙된 참가자들은 경찰과 검찰도 비판했습니다. 안 지사의 사건 외에도 수많은 피해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를 견뎌야 했다는 겁니다.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도 오늘 집회에 참석해 미투 운동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네, 폭염이 한풀 꺾인 오늘 시민들은 모처럼 아주 시원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늘 밤도 열대야 없는 아주 쾌적한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잠깐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폭염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거센 파도가 연신 밀려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은 덤입니다. 포항은 오늘 낮 최고 기온이 27.1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한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시원한 바람 기분 좋게 맞고 있는 것 같아요. 우거진 편백나무 아래는 가을 정취마저 느껴집니다. 공기가 신선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게 아주 좋더라고요. 여기 와 있으면 우선 마음이 좋으니까 즐거우니까 뭐 더우는 것도 좀 둘째고. 오늘 낮 기온은 광주가 34.4도, 서울도 32.1도, 대구는
28.6도에 머물렀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뭐 땀이 줄줄 날 때니까 그때는 뭐 피서가 말이 피서가 아니고 뭐 그냥 그랬는데 지금은 좀 시원하게.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전국이 모두 25도 이하로 떨어져 열대야가 사라졌습니다. 서울은 아침 최저 21.5도, 광주 20.6도, 대구는 18.7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추워가지고 이제 방문을 다시 닫았어요. 그리고 선풍기도 항상 강으로 틀었는데 다시 선풍기도 끄고 자게 되더라고요. 오늘 밤도 열대야 현상은 없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도 서울 33도, 광주 34도, 대구 32도 등 35도 아래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35도에 이르는 폭염이 전국으로 다시 확산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 같은 폭염 속에서 이 노인들이 그나마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이 경로당입니다. 그런데 에어컨이 없거나 있어도 틀지 못하는 경로당이 있다고 합니다. 정부 기준에 못 미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 소규모 미등록 경로당입니다.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 단지 경로당입니다. 내부 온도가 37도에 이릅니다. 지붕에서 열기 내려오지 이 땅에서 열기 들어오지 이러니까 이 열기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에어컨도 없이 선풍기와 부채로 여름을 납니다. 미등록 경로당이라 정부 지원을 못 받기 때문입니다. 이 경로당은 넓이가 노인복지법이 정한 면적보다 좁아 미등록 상태여서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주의 한 마을 경로당도 찜통입니다. 에어컨이 있지만 전기요금 걱정에 마음 편하게 사용하지도 못합니다. 전기세 때문에 우리 저희는 아침 전에는 안 옵니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20제곱미터 이상 면적에 거실과 화장실을 갖추고 상시 이용 인원이 10명을 넘어야만 등록 경로당으로 인정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등록 경로당에는 냉난방비 등으로 연간 수백만 원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미등록 경로당은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거긴 이제 경로당이 아닌 거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지원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전국의 미등록 경로당은 1247곳.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은 여름 나기가 더욱 힘겹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상반기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18만 명 아래로 떨어져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18년 전과 비교하면 반토막이 난 건데요. 올해 출생아 수는 30만 명을 넘기겠지만 내년엔 이마저도 버거울 수 있습니다. 전체 인구 감소 시기도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송병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산부인과의 신생아실, 곳곳에 빈자리입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6월에 출생 신고된 신생아는 2만 6천 명, 월별 기준으로 역대 가장 적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만 명 선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제 2자녀까지는 분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3자녀, 4자녀 놓는 분들은 아주 드물어졌어요. 상반기 통계를 봐도 저출산 현상은 확연합니다. 출생 통계가 시작된 2000년 상반기엔 32만 7천 명이 태어났는데 올해 상반기엔 17만 1,000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18년 만에 반토막 나면서 역대 최저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올해엔 연간 출생아가 30만 명 초반대로 예상되는데 내년엔 30만 명 선도 위태롭습니다. 젊은 층에서 비혼이 늘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안 갖겠다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꼭 나랑 맞는 사람이 아니라면 결혼을 목적으로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3년부터는 출생보다 사망이 많아지는 인구 자연 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적정 인구 규모와 출생아 수를 분석해 오는 10월 저출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한 여당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그린벨트 존을 추가 개발하기로 했다며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개발 주체인 LH는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습니다.
이 오락가락 발표에 주민들만 혼란을 겪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주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의왕시의 한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33만 제곱미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토지 가격 보상 문제로 주민과 LH 간의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30만 평을 추가 개발하기로 했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혼란은 더 커졌습니다. 이 일대는 비닐하우스와 논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개발될 것이라는 지역구 의원의 발표에 인근 부동산에는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진짜 된다면은 아예 거래가 안 되죠. 그거 물어보신 사람이 거의 많은데 저희라고 뭐 정보를 아는 편도 아니고. 정작 개발을 맡은 LH는 추가 개발은 검토한 적 없다는 입장입니다. 계획한 바도 없고 소리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300에도 뭐 이렇게 거래가 되고 막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래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쪽 주민들이 지금 엄청나게 신창현 의원도 욕을 하고. 신창현 의원은 LH로부터 추가 개발 계획을 보고받은 것은 아니고 대신 요청한 것이라며 보도자료에 일부 혼선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네,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박지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의원 명함의 사업장, 공주시 의회 의원의 명함인 것 같은데 무슨 내용입니까? 네, 충남 공주시 의회 박석순 의원이 명함 때문에 구설에 올랐습니다. 네, 문제가 된 명함을 한번 보시면 앞면은 여느 정치인의 명함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문제는 뒷면입니다. 그 남편이 운영하는 자동차 공업사 상호, 연락처, 금융 계좌 등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명함을 받는 사람 중에서는 금융 계좌까지 있으면 조금 부담을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사업장 이름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의회 사무국이 시의원 명함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이미 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함 제작을 강행한 것이다 이런 뜻인데요. 이에 대해 해당 의원은 개인적으로 200장의 명함을 제작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돼서 뿌리지는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설주의 파격, 왜? 어떤 내용입니까? 네, 북한 매체의 김정은과 리설주의 조금 특이한 모습이 잇따라 보도돼 화제입니다. 그렇군요. 북한 노동신문 보도를 보시면 김정은이 강원도 원산과 평안남도 양덕군을 현지 시찰했다면서 사진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김정은이 현지 지도하는 사진 중에 부인 리설주가 바지를 입고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리설주는 그동안 투피스나 원피스 같은 옷을 주로 입고 나타났고 바지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보인 것은 이례적입니다. 여느 때처럼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배지를 달고 있지는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이설주의 저런 모습도 좀 특이하지만 김정은 위원장도 아주 파격적인 의상을 입었어서 말이 많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조선중앙TV에서 북한 내륙 지역 온천을 방문한 김정은 위원장이 소나기를 맞으며 걸어가는 모습을 공개를 했었습니다. 지난 8일이죠. 황해남도 금산포 젓갈 가공 공장에서 그 얇은 그 면 티셔츠 차림으로 현지 지도를 시찰하는 모습도 보였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김정은 또 리설주의 이러한 이례적인 모습들은 격식과 구습에 얽매이지 않는 실용적인 젊은 지도자 이미지를 적극 어필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6만 1,000명 환영 행사, 이 동굴에 갇혔던 그 소년들 같은데? 네, 모두 무사히 구조가 돼갖고 전 세계를 안도시켰던 태국의 동굴 소년 12명과 코치 기억하시죠? 맞아요. 감동의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았는데 태국 정부가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초청 인원은 당시 구조에 참가했던 구조대, 잠수대원, 태국인 자원봉사자들, 전 세계 취재진 8,000명을 포함해서 6만 1,000명이라고 합니다. 태국 왕실이 왕실 광장 사용을 허가를 했고 음식도 제공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환영 행사는 오는 9월 9일 오후 6시부터 3시간 동안 열린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박지호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인도 남부를 강타한 홍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32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재민도 22만여 명에 달하는데 헬기에 밧줄을 동원한 주민 구조 작업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합니다. 고서정 기자입니다. 물이 가득 찬 도시 위로 헬리콥터가 떴습니다. 군인이 고층 건물에 고립된 노인을 줄 하나에 의지해 구조합니다. 성인 남성 어깨까지 물이 차오르면서 보트와 밧줄을 통한 구조 작업도 한창입니다. 갓난아이도 담요에 쌓인 채로 보트로 옮겨집니다. In view of a fresh spell of floods inundating other vast areas, we have deployed our forces over there in 7 districts. 폭우에 집이 휩쓸리면서 대피소로 몰려든 이재민도 22만여 명에 달합니다. വസ്ത്രങ്ങളും എല്ലാ സാധനങ്ങളും ഞങ്ങൾക്ക് ഇവിടെ തരുന്നുണ്ട്. ഞങ്ങൾക്ക് തുണികളും പുതപ്പും പായും ആഹാരങ്ങളും ഒക്കെ തരുന്നു. 인도 남부를 강타한 홍수로 지금까지 최소 320여 명이 숨졌습니다. 산사태 등으로 하루에만 수십 명이 목숨을 잃으며 희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홍수가 강타한 케랄라주의 코치 국제공항은 당초 18일까지 운항을 금지하려 했지만 비 피해가 커지면서 26일까지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인도 케랄라주가 이 같은 재난을 겪은 것은 10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요즘 연극가의 참신한 시도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관객이 공연 중에 잠을 자기도 하고 배우가 학위 논문을 읽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이색 연극들 박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서울의 한 공연장. 무대에 수십 개의 매트리스가 놓여 있습니다. 수면 자세. 수면 자세는 꿈배양 공연에서 모든 피험자의 신체를 배열하는 기본 형태입니다. 잠을 자는 것이 공연의 일부가 되는 연극 꿈배양입니다. 관객은 시와 음악으로 구성된 퍼포먼스를 보고 이렇게 매트리스에 누워서 2시간가량 수면을 취합니다. 꿈이 그 자체로 공연이 될 수 있을까를 관찰하는 실험 연극입니다. 관객은 공연을 통해 의식 바깥의 사유의 흐름을 탐색합니다. 퍼포 논문은 학위 논문을 연극으로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공연 제목도 퍼포먼스와 논문을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감각적이고 정치적인 차원에서 재현이 불가능한 아픔들을 다루는 공연들에 주목했습니다. 논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시와 음악을 공유합니다. 강의를 하는 방식으로 퍼포먼스를 한다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무대 위로 올라가는 이상은 형식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노래 공연의 형식으로 가겠다. 참신한 시도에 관객도 호응합니다. 공통된 감정을 그냥 연극이 아닌 실제 대화로 그러니까 풀어서 이야기하는 느낌도 있었고 그럼에도 동시에 또 다시 연극이라는 점에서 계속 그 사이를 경계로 왔다 갔다 했다는 점에서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연극의 변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기나긴 폭염 끝에 선물 같은 주말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부쩍 선선해진 날씨가 가을 내음을 풍기기도 하는데요. 현재 폭염특보도 대폭 축소됐고요. 오늘 밤 우리나라 전 권역에 열대야 현상도 없겠습니다. 휴일인 내일까지 쾌적하고 공기질도 좋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 32도로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전망돼 나들이 하시기 무척 좋겠습니다. 한편 제19호 태풍 솔릭은 강한 강도의 중형 크기 태풍으로 일본 가고시마 남동쪽 부근 해상에서 북진하고 있는데요. 기상청은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월요일부터 다시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열대야와 폭염특보 발표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낮에는 무덥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그래도 제법 시원한 바람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잠시 열대야가 없을 거라고 합니다. 저녁 때 가족과 함께 산책하시면서 그동안 에어컨 선풍기 바람에 지친 몸에 좀 피로도 푸시고 특히 시청자 여러분 모두 오늘 밤 꿀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TV조선 뉴스7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